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들과 좁은 골목길을 오가는 투크투크, 그리고 길거리 음식에 풍부한 향기가 가득한 라오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메콩강이 부드러운 흐름 소리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산과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속에서 눈을 뜨는 경험은 특히 매력적입니다. 라오스는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단순하고 느린 삶을 제공합니다. 비엔티안의 분주한 거리에서부터 루앙프라방의 평화롭고 시적인 도시까지 라오스의 모든 곳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순간들이 담길 것입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유일한 내륙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공식적으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약 23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와 비슷하고 영국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등 5개의 이웃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라오스는 문화가 교차하고 융합되는 독특하고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엄청난 메콩강입니다. 모체 강이라 불리는 메콩은 70% 이상의 인구를 지원하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남부에서 미시시피 강이 생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와 유사합니다. 메콩강은 라오스의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챔파삭 주에 위치한 시판돈 군도는 4,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숨 막힐 듯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부드러운 모래 해수욕장과 열대 해변을 닮은 청록색 파도는 이국적인 해양 낙원을 탐험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기를 본 적이 있다면 라오스 국기에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과 달리 금색이 아닌 적색과 청색, 그리고 당열과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원형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라오스어는 예술 작품과 같은 독특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각 문자를 탐험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호기심이 생긴다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미국 중서부 농부들의 전통적인 매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그들은 태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물론 영어로도 대화를 나누는데 능숙합니다. 라오스를 방문하면 덥고 비 오는 계절, 그리고 건조한 계절로 구성된 3가지 독특한 기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절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과 함께 황금빛 논이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오스의 자연미뿐만 아니라 라오스 여성들의 매력도 방문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아름답다거나 피부가 참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빛나고 매끄럽고 광채에 나는 피부를 얻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밝고 완벽한 피부는 비싼 미용 제품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옵니다. 강황과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향긋한 약초물로 목욕하는 등의 미용 루틴은 자연과 깊이 연결된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아름다움이 독특한 방식으로 인식됩니다. 얼굴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빛나는 피부, 풍성한 볼, 깊고 검은 눈, 자연스럽게 형성된 깔끔한 눈썹이 강조됩니다. 라오스 여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눈입니다. 생기가 넘치면서도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아몬드 모양의 눈은 두껍고 휘어진 속눈썹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의 눈을 2번 이상 바라보면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하여 매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라오스 여성들은 전통 실크 스커트인 신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 신은 지역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복잡한 패턴으로 손으로 짜여져 있는 걸작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있어 우아함과 평온함,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더해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결혼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머리를 길게 풀어놓거나 짧게 자르기도 하지만 10살이 지나면 머리를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혼 여성은 머리를 옆으로 묶고 기혼 여성은 머리를 직선으로 묶습니다.
50살이 넘으면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화한 라오스 시장을 거닐며 주변 여성들의 미묘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힌트를 포착하고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라오 여성과 만나고 싶다면 숫자 9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400만 명의 독신 라오 여성들이 국제 데이팅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인기 있는 사이트인 틴더나 바두에서 쉽게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라오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할 계획이라면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승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전통은 신랑이 성전환 기간 동안 사원에 들어가며 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독립성과 신부의 가족에 대한 깊은 존경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라는 초대를 받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라오스 관습에 따라 신혼 커플은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시댁과 함께 사는 관습입니다. 결혼식 후 신랑은 보통 신부의 가족과 1년에서 2년, 때로는 더 오랜 시간 함께 살며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도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통이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승려 생활의 규칙과 기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짧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평균 키는 155.89cm, 즉 5피트 1.37인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키는 독특한 매력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비록 라오스 사람들은 가장 키가 크진 않지만 그들은 활기찬 에너지와 부드럽고 친근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라오스의 인구가 아시아에서 가장 젊다는 것입니다. 약 70%가 30살 이하로 이 젊은 정신은 그들의 역동적인 성격과 생동감 넘치는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나타납니다. 작고 여리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큰 내적 힘을 지니고 있어 이 나라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다채롭고 놀라운 교통 풍경입니다. 라오스는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거리에 자동차가 흔하게 보입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차량 소유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저렴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 세단에서부터 현대적인 SUV까지 다양한 자동차가 이 나라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리듬 속에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약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는 이동 방법을 찾고 있다면 뚝뚝이 택시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뚝뚝이라는 이름은 이 3륜차가 거리를 지나갈 때 내는 경쾌한 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삼로라고 불렸던 이 세 바퀴 탈 것은 그 소리 덕분에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오스의 뚝뚝 운전사들은 진정한 도로의 달인입니다. 이들은 4명 대신 최대 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운전자의 옆에 1명을 추가로 싣고 기막힌 공간 활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오스의 거리에서는 복잡한 교통과 가끔씩 좁은 길을 따라 퍼지는 먼지 구름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뚝 운전사들은 이 혼잡함 속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마치 모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곧 그 짜릿함을 즐기게 되고 라오스 거리에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경험하는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터바이크는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종종 창의적으로 변형됩니다. 좁은 도로를 지나가며 종종 4명의 사람과 가끔씩 애완동물까지 실고 있는 모터바이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교통 방식은 라오스의 활기찬 교통 풍경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라오스 거리 여행을 계속하면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라오스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커피를 자랑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사랑합니다. 라오스 커피는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얼음이 담긴 비닐봉지에 제공되는 이 기발하고 즐거운 경험은 여기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커피는 주로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진하고 풍부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에 연유를 넣으면 달콤함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믹스커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죠. 라오스 사람들에게 커피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처럼 라오스에서는 연유 커피가 국민 커피라고 할 수 있죠. 커피는 라오스의 주요 수출 농산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의 커피 수확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신선하고 풍미 가득한 라오스 원두는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오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커피 맛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마치 믹스커피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라오스는 꼭 방문해야 할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국민 맥주 비어라오는 라오스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2006년과 2010년 몽드 셀렉션 금메달, 2005년 러시아 오시리스 맥주 축제에서 40여 개의 세계적인 맥주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맛을 인정받았습니다. 라오스산 자스민 쌀과 유럽에서 수입한 메가, 독일산 효모와 홉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비어라오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목 넘김이 부드러워서 맥주를 즐겨 마시지 않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라오스에서는 맥주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시원한 비어라오 한 잔을 단돈 1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 남짓에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건 라오스 여행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달러면 1리터짜리 술도 살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죠. 라오스에서 만든 쌀 증류주 라오라오라오라오는 리터당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 시장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마치 한국의 소주처럼 말이죠. 라오스는 세계에서 독주를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생활비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GDP 성장률이 8%를 웃돌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발전이죠.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지난 20년간 빈곤 감소, 교육 및 보건 개선,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경제 환경 덕분에 라오스는 국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생활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삶의 질을 낮은 비용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과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 같은 도시의 생활비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주요 서구 대도시보다 최대 70%까지 낮은 임대료 덕분에 비엔티안에서 원룸 아파트는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면 구할 수 있고, 작은 도시에서는 15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공공요금은 월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입니다. 식비도 큰 장점인데요. 현지 음식은 3달러에서 9달러,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면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생활비를 더욱 아낄 수 있죠. 마트에서 장을 보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버스 요금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오토바이를 빌리는 데는 하루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택시는 단거리 이용 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가 생활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3,000원에서 5,000원, 헬스장은 한 달에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입니다. 등산이나 국립공원 방문 같은 야외 활동은 거의 돈이 들지 않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미용 서비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개인 병원 진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건강보험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라오스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한 통신비입니다. 데이터와 국제전화가 포함된 선불 유심칩이 한 달에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기에도 정말 좋죠. 라오스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곳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생활비로 라오스에 정착하시겠습니까? 정착하시겠다면 1번, 아니시라면 0번을 눌러 투표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라오스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땅이라는 별명처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죠. 예전에는 야생 코끼리 떼가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누비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여전히 라오스의 상징이자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찬란했던 란상 왕국, 그 중에서도 파 응금 왕의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라오스 여행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루앙프라방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고즈넉한 사찰과 평화로운 거리,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섬세한 벽화와 웅장한 지붕으로 유명한 와시앵통 사원은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루앙프라방 야시장도 놓치지 마세요. 손으로 직접 짠 섬유에서부터 아름다운 도자기까지 다양한 수공예품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사동 거리를 걷는 기분이 들 거예요.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라오스의 진정한 문화를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추천 장소는 남칸 국립공원입니다. 지상 30톤 40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위의 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 우림 속에 자리 잡은 이 특별한 나무 위의 집에서 숨 막히는 절경을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만끽해 보세요. 멸종 위기에 처한 긴팔원숭이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는 6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아름다운 꽝시 폭포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꽝시 폭포는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신비로운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샹쾅고원의 평야에 흩어져 있는 항아리들을 소개합니다. 선사시대의 유물인 수천 개의 거대한 석재 항아리가 펼쳐진 신비로운 곳입니다. 마치 한국의 고인돌처럼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항아리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기원을 둘러싼 다양한 전설과 추측들이 여행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아는 메콩강이 풍요로운 유역을 따라 3,9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며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치 한국의 남대문 시장처럼 활기 넘치는 시장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달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진 비엔티아는 고풍스러운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비엔티안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롭고 여유로운 수도로 손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마치 한국의 전주 한옥마을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가장 신성한 사원인 탓 루앙과 라오스의 개선문인 파뚜사이는 독특한 건축미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호 프라카우 사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과거 에메랄드 불상이 모셔져 있던 곳으로 현재는 중요한 문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부처공원 엑스옌쿠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수백 개의 불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콩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강변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해보세요. 비엔티아는 편안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여행지입니다. 여행 후에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오스의 다채로운 축제도 놓치지 마세요. 마치 한국의 각종 지역 축제처럼 활기찬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의 새해맞이 축제인 BBI 마이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설날처럼 온 나라가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국내 최대의 축제인 이 행사는 4월에 열리며 웅장한 퍼레이드와 신나는 물싸움, 그리고 애군을 씻어내고 행운을 비는 의식들이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사원에 모여들어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며 황홀하고 잊지 못할 광경을 연출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루앙프라방의 뗏목 경주 축제입니다. 불교의 안거 기간이 끝난 후 열리는 이 축제에서 실력 있는 팀들이 남콘 강을 따라 노를 젓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이 경주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영혼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각 배는 하나의 통나무를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고 밝은 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최대 50명의 선수들이 탑승합니다. 마치 용선 경주를 연상시키는 규모죠. 신성한 음악과 전통 춤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마치 옛날 궁중에서 행해지던 춤사위처럼 우아하고 경건합니다. 라오스에 가신다면 풍성한 음식 문화를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찹쌀밥은 라오스의 주식이며 라오스 요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밥처럼 말이죠. 라오스는 세계 최대의 찹쌀밥 소비국이며 4,000년이 넘는 생산과 가공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정말 오랜 전통이죠. 많은 나라들이 18세기 이후 흰쌀로 주식을 바꿨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찹쌀밥에 대한 애정을 굳건히 지켜왔고 모든 식사에 꼭 찹쌀밥이 함께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김치처럼 말이죠. 부드럽고 향긋한 찹쌀밥은 매콤한 고기 샐러드인 라비나 새콤달콤한 파파야, 샐러드인 땀마쿰 같은 자극적인 요리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을 거예요. 라오마크도 꼭 드셔보세요. 생선 파테, 버섯 또는 닭고기를 바나나 잎에 싸서 찐 요리인데 바나나 잎에 향긋함이 더해져 독특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메콩강에서 갓 잡은 생선을 숯불에 구워 먹는 맛, 정말 놓칠 수 없죠. 특히 인거나 메기를 찰밥 그리고 고추소금에 찍어 먹는 건 라오스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죠. 라오스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라오스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네 정칭, 문화처럼 말이죠. 라오스에 가시면 꼭 이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라오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세계 곳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글로벌 라이프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라오스 이비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요 공항에 도착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죠. 비자는 최대 30일까지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절차는 비슷하지만 국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오스에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50세 이상이라면 은퇴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은퇴 비자를 받으려면 매달 약 2,000달러 정도의 소득 증명과 건강보험, 그리고 라오스에서의 거주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활기 넘치는 비엔티안에서의 짧은 여행이든 고즈넉한 루앙프라방에서의 장기 체류든 미리 잘 준비하시면 비자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오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비로운 항아리, 평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 돌 항아리들이 드넓은 평원에 흩어져 있는 곳이죠. 마치 선사시대의 유물처럼 이곳 풍경은 독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은 수년 동안 역사가들을 곤혹스럽게 했으며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말이죠. 자, 이제 비엔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탁 트인 정형은 라오스 수도의 고요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줍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장엄한 메콩 강변에 자리 잡은 비엔티안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네요. 전통과 평온이 공존하는 곳, 비엔티안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자 나라의 상징인 황금빛 파탄루앙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이 상징적인 건축물은 라오스의 정신적 유산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승리문 또는 비엔티안의 개선문이라고도 불리는 파투사인은 독특한 라오스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위풍당당한 상징물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 상징적인 기념물은 전통적인 라오스 양식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불국사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도 비엔티안을 방문한다면 꼭 봐야 할 명소입니다. 마치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비엔티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왕실 사원이었던 왓호 파커는 이제는 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물의 보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귀중한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죠. 원래 에메랄드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이곳은 라오스의 풍부한 정신적, 예술적 유산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석굴암처럼 깊은 역사와 예술성을 느낄 수 있죠.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곳, 왓호 파커입니다. 시앙쿠안 부다 파크 또는 부다 파크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수백 개의 크고 다양한 불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비로운 승려 한 분이 만든 이 독특한 공원은 마치 설악산의 신흥사처럼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이미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템플 스테이를 하듯 사색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분 비비마이, 라오스의 설날은 라오스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활기찬 퍼레이드, 전통음악, 그리고 물론 유명한 물싸움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석가탄신일, 연등행렬처럼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쇄신의 시간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을 뿌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정월대 보름처럼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남칸강에서 펼쳐지는 루앙프라방 보트 레이싱 페스티벌은 정말 짜릿한 행사입니다. 마치 단오의 흥겨움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 마을에서 온 팀들이 아름답게 장식된 배를 타고 노젓는 실력과 공동체 정신을 뽐내며 경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용선 경주처럼 말이죠. 화려하고 신나는 구경거리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면 마치 강릉 단오제처럼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라오스 음식은 맛과 질감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찹쌀밥, 라오스의 국민 음식인 랍, 그리고 매콤한 그린 파파야 샐러드인 땀마쿵은 라오스 음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각각의 요리는 라오스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반영하며 라오스의 문화와 전통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라오스를 여행하실 때는 비자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주요 공항 및 국경 검문소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라오스에 순조롭게 입국하기 위해 여행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